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사법 시스템에 관심이 많고 그 사법 시스템이 그 사건을 둘러싼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어떤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그 시스템이 그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 행위자들의 어떤 인식과 행태를 변화하려면 결국 그 시스템을 또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도출되고 그런 이제 그 작업에 저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도 하여튼 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이제 논의가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이제 주요 행위자들 일단은 뭐 가해기업, 피해자, 뭐 국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 행위자들이 이제 사법 시스템의 어떤 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인식과 그 행동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대립하면서 또는 부분적으로는 뭐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쭉 진행시켜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근데 현대 사회는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이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행정도 이러한 이제 그 법 그리고 법 시스템에 기속을 받습니다. 어, 단순하게 이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법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아주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태도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 인식, 그다음 행동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가설을 좀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논의를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선 말씀드릴 게 하여튼 도의적 정치적 책임과 이제 법적 책임의 이제 준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법적 책임이 압도적으로 더 우선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정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제1차적인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자기에게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대개 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이 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 뭐 가해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법적 책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결국 사법 시스템에 의지해서 이 법적 책임을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운영을 보면 이제 음, 그 말하자면 이제 게임의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운영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증거와 관련된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공격을 가해자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소송에서 소송으로 가면은 그 사법 시스템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임 규칙으로서의 이제 증거 원칙은 공격하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증거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인과관계 관한 이제 증명 책임이 부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법 시스템 운영 작동시키는 그 운영 규칙은 결코 이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고 일단 누가 하여튼 더 유리한 위치를 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피해자가 그 불리한 위치,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위치에 있고, 가해자는 그냥 부인만 하면 되는, 부정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도 할 필요도 없고 증명도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개연성 법리라든지 이런 법리 발전을 통해서 이제 좀 그 게임의 규칙을 약간씩 이제 좀 피해자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그런 사법부의 노력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 과학적 무지가 지배하는 이 화학물질, 그다음에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의학적인 어떤 무지의 상황, 이런 이제 상황 영역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런 개연성 법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무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해자는 이제 가해자의 행동은 사법 시스템의 게임 규칙이 이러하니까 이제 가해자의 행동은 부인으로 나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때 이제 법원은 이제 이 어떤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이러한 원고 피고가 제출하는 양 증거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원고에게 유리한 어떤 심증 형성을 또 방해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게임의 규칙은 또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이제 일단은 이 문제를 아까 이제 첫 번째 프레이밍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인데, 일단 이게 1차 책임은 제조업자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이제 들고 나오면은 현재 법리에 따르면은 당시의 법을 따른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이제 유리한 법리가 또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부 역시 이제 이런 이제 게임의 규칙, 이제 판례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사인 간의 문제로 규정을 하고,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는 이제 어떤 이제 국민 여론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프레셔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프레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돼서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정부는 종래에 이제 소극적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뭐 배상이라든지 보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개념으로, 부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지원액도 아주 낮고, 그리고 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여튼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구제만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들은 어떤 그 배상을 받아야 할 권리 주체가 아니라 그냥 지원, 부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발표자께서 이야기한 국가가 개입을 하면 더 고통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 바로 저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게 정부가 개입은 했지만 여전히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이 아니라 하여튼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여튼 그렇게 개입을 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정부는 여전히 하여튼 채소주의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채소주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 좀 엄격한 어떤 그런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하여튼 피해자들이 더 정부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점차 이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점차 이제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쭉 진행되어 오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커진 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전문 지식의 이제 경쟁, 대항 전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의사 그룹 내부에서도 뭐 임상의와 보건의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한 그룹은 법 질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하여튼 사건, 개별 사건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입장은, 반대되는 입장은 그 개별 사건별로 이 개별 사건의 어떤 고유성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이제 비중을 두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기존 법리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기존 법리를 해체하고 재구성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법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그룹은 하여튼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여튼 미세 조정 형태로 하여튼 이 문제를 그렇게 이제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정부가 이제 이 자신의 이제 그 뭐 입장을 이제 정리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자문 그룹들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 이제 자문 그룹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요 자문 그룹들에서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 이제 대립이 밑에 이제 내재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각 이제 법률 해석 투쟁을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누가 이기느냐, 누구의 의견이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가 임의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자기의 어떤 입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견 중심으로 이제 자문 그룹을 구성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개입이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튼 자기 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개입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법률 전문가 자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행정부의 임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이제 이제 분석을 할 때 하여튼 요 사법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 장에서 법과 제도가 행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을 잘 봐야지만 우리가 법을, 제도를 어떻게 좀 더 피해자 친화적으로 이제 다시 재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어디서 걸려 있는지, 또 내지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 전체로 아우르면서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있어서도 그 시기에 따라서 정치가 좀 변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정치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그 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그거를 실제 제도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활동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아마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우리 임경 박사님한테 지금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의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정치는 아니었다는 느낌이어서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서 특히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참 고민이 되는 지점들인데,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 정부의 책임을 단순하게 사법적인 면에서만 묻는다면은 사실 아까 박대일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지금 기존에 있어서의 판례나 뭐 이런 것들 정하긴 하는데, 법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법적인 차원이 아닌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는 건 없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쪽에서 각각 한마디씩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근데 저 역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틀 혹은 제약을 부정한다거나 뭐 그것을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정치라는 것이, 정치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가능성의 예술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틀과 제약이 있고 뭐 구조적인, 제도적인, 고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자들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어떤 인식에 근거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동일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그 현재의 어떤 그 피해자들한테 유리한 뭐 이제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이 실천이 될 때 사법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근원적인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료들의 어떤 내부 집단적인 수준, 레벨, 뭐 그런 범위 혹은 그 여당과 그 주무부처 간의 관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관료들이 그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처음에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그 시행령에 갑자기 상당한 개연성을 집어넣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자들이 별 이득을 못 봤던 것처럼 관료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그 통치 세력 입장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제도 틀을 존중하고 그거를 그거에 기반하여 계산을 하겠으나 실질적인 그 이제 현실 정치 내지는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런 조치들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정치 세력 혹은 집권 세력이 책임지고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또 저는 좀 더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네. 관료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저는 집중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박대 교수님, 뭐 혹시 한 마디만이라도 뭐 코멘트 하실 수 있으면. 인과관계 관련해서 개연성 법리를 이제 폐기를 하고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퇴시키고 이제 역학적 상관성을 들고 나왔거든요. 물론 뭐 이 역학적 상관성이 뭐 확실하게 이제 그 허들을 낮춰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상황이 조금씩 진전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다 모든 노력들이 하여튼 전례가 돼서 이후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그런 민주적 통제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또 사례, 근거 이런 것들이 된다는 점에서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임경 목사님하고 토론해 주신 우리 박대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가습기 살균제라는 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또 저 개인적으로 뭘 배웠는지, 그 배웠다고 하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그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되풀이 내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되는지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정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정치 재난 거버넌스, 정치적 동학을 통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다 연결되는 다 저긴 하겠지만 하여튼 각 분야별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